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눈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눈꺼풀이 떨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떨림은 주로 안윤근의 미세경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보통 마그네슘 결핍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간혹 심각한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눈떨림은 단순 눈떨림입니다. 단순 눈떨림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불현듯 또다시 나타나죠. 안구 자극으로 인해서도 눈떨림이 생깁니다. 결막염, 안구 건조, 강한 햇볕 등에 의해서 생기는데 양측성이지만 이런 경우는 온이 제거되면 쉽게 호전되는 예후가 좋은 눈떨림입니다. 단순 눈떨림은 스트레스나 교감신경의 항진, 피로나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도 눈떨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눈떨림의 원인을 마그네슘 결핍으로 알고 있는데 마그네슘 결핍에 의한 눈떨림도 단순 눈떨림에 속합니다. 사실 눈꺼풀이 떨린다면 모두들 마그네슘 먹어봐 라고 할 정도로 마그네슘 결핍을 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단지 눈떨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눈떨림과 함께 입술이 실룩거리기도 하고 근육 경련, 그리고 쥐가 잘 나고 손발에도 미세한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의 이상으로 저리거나 따끔거림도 나타납니다. 또한 심한 경우는 불안감, 불면, 우울감, 집중력 저하, 피로감과 함께 심혈관계 증상으로 부정맥, 심계항진,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식이요법과 보충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잎채소, 견과류, 통곡물, 콩류, 바나나, 해조류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로 복용하고자 한다면 마그네슘만 섭취하면 칼슘과 아연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과 칼슘이 함께 포함된 제제로 섭취하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라면 마그네슘 외에도 비타민 B군, 아연, 셀레늄 등이 전반적으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합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만약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눈떨림의 경우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면 간단한 경우 보통 3에서 7일 이내에 개선되고 결핍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2주 이내에 대부분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섭취해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떨림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지속적인 눈떨림은 하루 종일 나타나기도 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속적 눈떨림을 유발하는 몇 가지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먼저 안검 연축입니다. 이것은 양쪽 눈꺼풀이 반복적으로 수축되어 자주 깜빡이거나 저절로 눈이 감기며 심해지면 눈을 뜨기 어려운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년 이상에서 발생하며 눈의 피로, 자극, 밝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양측성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약물 치료로 항콜린제, 항경련제 등을 복용하기도 하고 보톡스 치료가 가장 흔하게 시도됩니다.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근육 수축을 억제하여 3에서 4개월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빛의 자극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안검 연축에 의한 눈떨림은 침치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반측성 안면 경련에 의한 눈떨림입니다. 눈떨림과 함께 경련이 얼굴의 한쪽 전체로 퍼지고 입술, 뺨, 턱까지 지속적으로 실룩거리는 경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혈관에 눌리거나 자극이 될 때 발생합니다. 보통 눈떨림은 수면 중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수면 중에도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눈떨림 환자의 약 15%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해서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을 신경과 분리하고 패드로 완충해서 자극을 줄이는 수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신경 쓰이는 눈떨림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로 안면신경 마비 후에 회복기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눈떨림의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드물게 파킨슨병,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해서도 지속적 눈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눈꺼풀 떨림에도 청력 감소, 현기증, 이명,
안면마비, 복시 등의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중추성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한편 한간에는 눈꺼풀이 떨리면 중풍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적인 풍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을 너무 과장해서 확대 해석한 결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눈꺼풀 떨림을 풍의 징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중풍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떨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중풍이 생기는 전조 증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눈떨림을 목윤, 목파, 목축 등으로 표현하며 풍열, 간풍, 기혈허, 담음 등 다양한 병인에 따라서 진단합니다. 눈떨림에는 침치료와 약물치료도 효과적입니다. 침치료로는 귀 뒤에 예풍열과 풍절이 좋고 근육질환에 쓰이는 양릉천, 눈 주변의 태양, 찬죽, 사죽공 등 혈자리를 활용하며 사음침에서는 체질과 온인, 경락 유주에 따라서 간경, 대장경, 위경, 삼초경, 담경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단순 눈떨림에는 가정에서 예풍열을 자주 지압해 줘도 좋습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귓불 뒤에 움푹 패인 곳을 지긋하게 지압하면 됩니다. 눈꺼풀이 떨리는 쪽 예풍열을 주로 지압합니다. 단순 눈떨림과 안검연추, 안구 자극 증상에 의한 간헐적 눈떨림에는 한방치료가 효과적이지만 안면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나타나는 경우는 한방치료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눈떨림이 갑자기 생겼다면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는 중간중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응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눈떨림이 나타난다고 판단된 경우는 마그네슘을 복용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눈떨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소한 증상이지만 지속되거나 심리학적 증상을 동반한다면 중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떨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떨림은 마치 나무 뿌리에 병이 들었음을 알려주는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눈떨림이 생겼다면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